많은 분들이 트럭 몰라면 대형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예,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문화가 1종 보통면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네. 11톤까지 몰 수 있어요. 11톤이요? 네, 일단은 얼마를 벌까라고 한다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톤 차량으로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금 벌고 있고.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2달 전에 한 고객이 상담을 오셨어요. 나이가 올해 58세, 2년 전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화물 운송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왜 행복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동안은 조직에서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를 일을 했는데 이 화물 운송업이 물론 내 몸으로 또 운전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막 파주나 저기 어디 지방에 이렇게 갈 때 그냥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해서 가면 너무 이제 설레고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난 매일 드라이브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찾다가 잘못해서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 분야 이제 전문가를 모셔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화물 운송업에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은퇴 후에 내 생업으로 아니면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올바른 가이드를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젊으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일단 이제 트럭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청년이요? 네, 트럭 활동을 청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네. 이 화물 운송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는 3.5톤을 제가 주력으로 몰고 차량 2대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네, 트럭커입니다.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이요. 26이랍니다. 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굉장히 젊으신 나이신데? 사실 이게 제가 막 이쪽에 엄청난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되게 다양한 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일을 하셨나요? 돈 되는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 상황에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일단 졸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다짜고짜 휴학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했던 것들이 뭐 파티 주최, 뭐 그다음에 뭐 영업, 그다음에 뭐 각종 그냥 힘든 일들, 그다음에 뭐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뭔가를 하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좀 되게 지쳤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되게 피로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연락 오는 거 하나하나가 다 막 진짜 스트레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하는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아무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화물차를 한번 몰아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대형차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형차를 몰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바로 그냥 운송 자격증을 따고 네.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저도 예전에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사장님 차도 몰아보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또 집사 생활도 해보고 작은 용달도 봉고차로 사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어찌 보면 제가 그때 운전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이런 화물차는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벌까? 그게 또 수익도 예, 궁금하죠. 그게 또, 중요하죠. 또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얼마를 벌까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뻔한 대답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네. 하는 일마다 다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특히 자기가 모으는 어떤 차량의 규모에 따라도 다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톤 차량으로 비용을 다 제하고 네. 지금 현재는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금 벌고 있고 450에서 비용 다 제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3일 일하는데 네. 원래는 제가 주 3일이 고정이고 네. 나머지 주 3일은 제 개인 영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연속 9개월 정도는 네. 그래도 한 순수익이 6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예.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일들을 또 이제 하고 싶어 갖고 그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그러니까 수익이 좀 줄지언정 나머지 3일은 다른 곳에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시간을요. 그래요. 주 3일 일하고 비용 제하고
450에서 500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꽤 매력 있네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 케이스인데 예. 왜냐면은 하루에 이렇게 일하는 날에는 한 16시간 정도를 이제 일을 하고 12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니까 그러시구나. 하루에 한 700km 이상을 운전하죠. 어휴, 700이요? 네, 그럼 거의 대구 왕복 거리 정도 되네요. 서울에서. 울산입니다. 네. 야.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큰 트럭에 쭉 지나가면 저는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큰 차를 몰라고 하면 뭐 버스처럼 이렇게 대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트럭 몰라면 대형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예,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면허가 일종 보통면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네. 11톤까지 몰 수 있어요. 11톤이요? 네, 그래요? 11톤이라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큰 트럭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일종 보통으로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다 대형 면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1톤까지는 일종 보통면허로 몰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화물 보통 이제 화물 운송업이라고 하고 요즘도 트럭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렇죠. 트럭커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물 운송업도 좀 세부적으로 가면 돈 버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월급 기사를 일하는 방법, 뭐 개인 영업, 네. 또 지입 차량, 아, 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얼핏 봤어요, 맞나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네. 분류하자면 그렇게 분류가 되긴 하죠. 네, 예, 그죠? 예. 굳이 한다고 하면 요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네. 드리자면요, 월급 기사죠. 네. 예, 월급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량이 없이 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차량이나 아니면 회사의 차량에 말 그대로 이제 월급 받고 운전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직 그냥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얘기가 이제 그래요. 편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내가 돈이 없어도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취업을 하면 그렇죠. 되니까. 네, 취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초기 자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제일 장점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일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피로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개인 영업이라는 게 또 있죠? 이건 어떤 뜻이에요? 개인 영업은? 이거는 월급 기사를 제외하면요, 네. 보통은 자기가 다 차를 구매해가지고 네. 일을 하게 되는데 개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를 사서 네. 영업용 넘버를 구매해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네. 콜을 띄거나 아니면 네. 개인 거래처를 이렇게 발굴해가면서 하는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프리랜서죠. 그렇죠. 예. 개인 영업은 그냥 내 차 갖고 편안하게 하는데 그 오더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네요. 일이겠죠. 예. 그게 안 되면 수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 300을 벌었다고 해도 다음 달에도 그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고요. 왜냐면은 그쪽 콜이 뜨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자유롭다는 게 장점인 반면에 수익적으로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영업이니까 누구한테 통제받지 않고 그냥 내가 일인 사장이지만 오다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상관없지만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수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단점이네요. 마지막 이제 지입은 뭐죠? 지입 차량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입은 일단 뭐 개념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자기네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자기네 서비스를 네. 직접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화물차를 사서 그 운전직 그 직원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직접 운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수업체에다가 우리 이런 차량이 필요해, 이런 차량과 사람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운수회사에서 그에 맞는 차량과 사람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일자리에다 용역을 넣는 네. 그러니까 외주 용역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옛날에는 막 피자집이나 네. 아니면은 저기 뭐 치킨집이 네. 자체적으로 막 배달을 했잖아요. 그쵸. 오토바이 사서 뭐 알바생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했는데 매출이 있으나 없으나 알바생 월급은 쭉쭉 빠져나가고 예, 그렇잖아요. 예. 피자를 한 판도 못 팔아도 알바생 월급은 줘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배민이 하고 있죠. 예, 그 수수료만 주면은 배민이 알아서 이렇게 오토바이랑 저기 배달 기사 보내가지고 픽업해가고 이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입은 지금 이제 배민 비유를 하자면 예, 그런 그쵸. 개념이라고 예, 보면 예. 돼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처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업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경력도 없고 네. 경험도 없다면은 월급 기사를 먼저 하는 게 월급 기사로. 가장 좀 안전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은 아직 잘 모르니까 내 돈을 이제 굳이 투자하지 않고 한 1년
뭐 6개월, 1년 정도 네. 한번 거기서 월급 기사로 한번 일을 해보면서 네. 이 시장을 파악하고 준비가 되면 그때 뭐 개인 영업이든 거래처가 있으면 아니 이제 지입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예, 또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음, 경험이 없는 사람을 또 이제 고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좀 이제 좀 딜레마이긴 해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밟아야 좀 더 이 업계로 좀 쉽게 진입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거 이제 연장이긴 한데 일단은 덜컥 무턱대고 본인이 이제 차를 사거나 특히 이제 차량을 이제 분양받거나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운전 스킬이나 아니면 이제 운행 어떤 노하우뿐만 아니라 네. 뭐 사기 같은 어떤 금전적인 것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급 기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급 기사는 당연히 좀 그걸 회사 입장에서도 숙련자를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어필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운전 그런 거 찾을 때 한 10군데 넘게 되는데 서류 정도 통과 못했어요. 아. 사장차 제가 몰았다 했잖아요. 네. 그때 한 100군데는 어떤 것 같아요. 100군데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또 초보자라도 맞아요. 방법은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힘든다는 거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화물차 일을 시작할 때 이쪽도 뭐 사건 사고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초보자들이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기라는 게 엄밀히 말해서 막 어떤 특정 영역,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전방위적으로 그냥 많잖아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이 뭐 그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그 뭐랄까 그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알 수 정보가 좀 많이 없으면은 사기 당하기 쉽죠, 사실은요. 어떤 예. 유형이 있을까요?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되게 다양한데 특히 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입의 어떤 파트에서 좀 많이 발생을 지입 하고요. 파트에서요? 네, 네. 지입의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딱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 하고 근데 네. 차를 사야 되고 이제 우리 쪽에다가 이제 뭐 산학금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작 이제 차를 이제 웃돈을 줘갖고 이제 사고 일자리까지 같이 일자리 비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핏값이죠. 네. 핏값을 두고 이렇게 비싸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단기 일자리였고 매출도 보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상황 이러면 그래요. 이제 굉장히 손실이 크죠. 예. 또 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사기 유형들이 이렇게 초보자들이 당할 수 있는? 지금 떠오르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은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넘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그 노란색 번호판인데 네. 이것도 또 이제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좀 한창 유행했던 사기가 어떤 거냐면은 네. 어떤 택배 있잖아요. 네.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택배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배 넘버라 그래서 택배 그 배예요. 네. 배 넘버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업용 넘버 뭐 비싼 거 알지? 근데 이걸 내가 얼마에 달아줄게 해갖고 그 돈을 받고 달아줬는데 그 넘버는 이제 무료 넘버. 그래서 그래요. 본인이 가질 수도 없는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보통 아까 말했던 거의 변종이에요. 다 이렇게 일자리까지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일자리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차가 이제 엄청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렇게 했는데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더 들어간다거나 예. 중고차 산데서 중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 안 좋은 그러니까 예. 이쪽 계통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왔을 때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유형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솔직히 이게 딱 진짜 이건 이거고 이렇게 딱 분류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좀 믿을 만한 분한테 충분히 좀 상담도 받고 또 컨설팅도 받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